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위 건설안전 기사의 저자, 한해윤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 2022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일단 유명한 암기법이죠. 암기법 알려드릴게요. 암기법. 제하바전입니다. 제하바전. 자, 첫 번째.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전조 등 후미 등 방향지시 및 경고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마지막 5번째. 전동 지게차인 경우에는 지게차 배터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자, 해당 내용 여러분들 작업형도 단골 문제죠. 그리고 건설안전기사 준비하시는데 제하바전의 암기법은 누구든지 아셔야겠죠. 이건 모르면 진짜 간첩입니다. 간첩.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건설공사의 총 공사 원가가 100억 원이고 이 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합이 60억 원인 터널 신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기준표를 참고하여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9번 보시죠. 공사 종류 중건설공사고요. 대상액이 5억 원 미만의 경우일 땐 적용 비율 3.64%,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3.05%에 기초액은 297만 5천 원이 들어가고요. 자, 대상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비는 3.11%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시고 바로 푸시면 되겠네요. 자, 대상액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가 지금 나와 있죠. 60억이라고. 그럼 60억 바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대상액이 50억 이상인 곳에 들어가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푸시면 안전관리비는 대상액,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그럼 60억 나와 있죠. 60억이고요. 근데 비율 3.11%죠. 자, 그러면 3.12를 100분율이죠. 그러면 두 개 하면 0.0311이 되겠네요. 그러면 60억 곱하기 0.0312를 하시면은 답은 1억 8,6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해당 표를 여러분들 나중 되면 이 표는 다 외우셔야 합니다. 해당 표는 교재에 집필되어 있으니까 표를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리는 작업을 할 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몇 번 봤죠? 암기법 뭘까요? 암기법을 알려드릴게요. 탑안입니다. 탑안. 자, 첫 번째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당연하겠죠. 두 번째 탑승 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 하강 방법으로 할 거 맞죠? 세 번째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의 경우라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이렇게 해서 탑안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법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탑승의 제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를 한 가지 작성하시오. 자, 첫 번째.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뭘 착용시켜야 할까요? 자, 이거는 안전모입니다. 안전모. 자, 두 번째.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일 때는 뭘 착용시켜야 하나? 자, 이거는 안전대가 되겠죠. 안전대. 자, 세 번째. 물체 낙하, 충격, 물체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뭘 착용시켜야 할까요? 자, 이거는 안전화입니다. 안전화. 자, 그럼 네 번째.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물체가 흩날린다. 그러면 눈에 뭔가 보호를 해야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보안경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용접 시 불꽃이 물체나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장소. 용접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건 뭘까요? 보안면인데 용접면 보안면 쓰셔도 되고 일반 보안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번 감전의 위험인 장면. 그럼 당연히 전기에 관련된 거겠네요. 자, 이거는 절연용 보호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나 작업형 파트 설명해 드릴 건데 보호구가 있고 방호구가 있죠. 자, 보호구 간단하게 근로자가 착용하는 거고요. 자, 방호구 시설물입니다. 시설물.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 기본 베이스는 보호구는 근로자가 착용을 하고 사람이 착용하는 거고 방어구는 시설물에 설치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게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작업형 파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하이니의 재예방 대책 5단계는 아래와 같다. 1단계 안전조직, 2단계 사실의 발견, 3단계 분석, 4단계 시정책 선정, 5단계 시정책 적용. 이건 암기법도 있죠. 안사분 시정적이라고 알게 됐죠. 자, 5-1 보시죠. 문제. 사고 및 활동 기록을 검토하고 작업을 분석 평가하여 점검, 검사로 사고 조사를 하여 불안전 요소를 발견하는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 자, 보기에서 고르면 되겠죠. 자, 이거는 답안이 2단계 사실의 발견입니다. 자, 2번 5-2 시정체계 적용 단계에 적용할 3를 작성하시오 라습니다. 3E. 자, 이거는 바로 알려드죠. 첫 번째 기술입니다. 기술, 엔지니어링. 두 번째 교육, 에듀케이션. 그 마지막 세 번째 규제입니다. enforcement입니다. enforcement.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쓰셔도 되고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 외우실 때 여러분들 전부 다 외우십시오. 이게 한글로 나올 수도 있고 영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5가지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암기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암기법. 경경경 추인데 중요한 건 이것도 5가지 물어봤네요. 자, 보시죠. 첫 번째, 경구한 구조를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또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를 할 것. 마지막 네 번째 추락 위협이 있는 장소에는 다른 뭘 설치할까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그리고 5번, 5가지 써야겠죠. 5번, 수직경의 길이가 15m 이상일 때에는 몇 미터?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번,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 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입니다. 6가지를 여러분들 암기해 놓으시고 이 중에서 5가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별표 2개가 별표 3개 쳐드려야겠네요. 별표 3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연약한 점토 지반을 부착할 때 흙막이 벽 배변의 흙의 중량이 굴착 바닥면의 지지력보다 커지면 중량 차이로 인해 굴착 바닥면이 부풀어 오는 현상을 히빙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히빙 방지 대책 2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이게 히빙과 반대되는 게 있죠. 보일링입니다. 그래서 보일링 현상과 히빙 현상을 여러분들 꼭 구별해 주셔야 합니다. 자, 히빙 방지 대책 첫 번째 지하 수위의 저하. 그리고 웰 포인트 공법을 병행하고요. 그 세 번째 흙막이 벽을 깊게 설치한다. 그래서 암기법은 흙입니다. 이렇게 해서 흙으로 해서 3가지 외우시면 되고, 또 반대 보일링 방지 대책은 지지흙이죠. 지지흙. 보일링은 암기법 흙이죠. 역시나 교재에 집필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 크레인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크레인이 있고 이동식 크레인 있죠. 자,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 틀립니다. 자, 그러면 암기법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자, 첫 번째 건가 방지 장치 그 밖에 경고 장치의 기능,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 장치의 기능,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의 집안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 건부와입니다. 건부와. 자, 일반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말고 일반 크레인일 때 암기법은 또 다르죠. 건주와입니다. 이렇게 건주와 건부와 차이를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사업주는 숨과 풍속이 몇 미터 퍼 세컨을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우려가 있는 경우 옥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자, 순간 풍속이 몇 미터 퍼 세컨일까요? 자, 이거는 30m per second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작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3가지를 작성하시오 라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량 건설기계가 있고 차량 하역 운반기가 있죠. 자, 이거 틀립니다. 차량 건설기계와 차량 하역 운반기계는 틀립니다. 차량 하역 운반기계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집게차. 우리 인형 뽑기 하시죠? 이걸 또 바른 말로 카고차라고 하거든요.
왜? 실어서 운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게차, 카고차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차량 건설기계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게요? 자, 차량 건설기계에서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굴착기가 되겠죠. 굴착기. 이해가 되시죠? 자주 이동하면서 주행하는 건설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차량 건설기계를 물어봤으니까, 자, 건설기계 자격계획서 포함 첫 번째,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을 작성하고요. 자, 두 번째,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 경로를 넣어가고요. 자, 세 번째,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입니다. 저도 역시나 작업계획 작성할 때 이 세 가지 내용 꼭 다 넣고 있습니다. 왜? 넣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점검 나왔을 때 가태료 내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공사 시 사용하는 외부 비계의 종류 5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외부에 설치한 비계죠. 자, 첫 번째, 강간비계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강간 틀비계가 되겠고요. 세 번째, 달비계. 그 네 번째, 달대비계. 그리고 역시 이것도 포함됩니다. 말비계. 그 여섯 번째, 이동식 비계. 이것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요즘 현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거, 시스템 비계입니다. 이렇게 7가지 중에 5가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비가 요즘 대부분 쓰입니다. 대부분 현장.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안정적입니다. 안정적. 공장에서 제작돼서 나오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딱 시스템에 의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도 자주 나오죠. 이것도 역시나 별표 2개 쳐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리감독자의 지하에 작업하도록 하고, 당연하겠죠.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하죠. 높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조립, 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 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할 것, 당연한 거겠죠. 그 세 번째,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구역 내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A형 입간판을 설치해서 작업하는 근로자 말고는 출입을 못하게. 왜?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거든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 네 번째,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에 불안정을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켜. 당연하겠죠. 이 안전관리자 역할이 아닐까요? 사업주의 또 역할이고. 왜? 날씨가 나쁜데 괜히 일을 진행시켰다가 사고 나버리면 크게 다치죠. 왜?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비가 온다지 눈이 오면 일단 미끄럽잖아요. 미끄러운 작업을 하다가는 2차 사고가 나더라도 더 크게, 사람이 더 크게 다칩니다. 근로자를 보호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준수사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머지 5번째, 6번째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발파 작업을 할 때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4가지를 작성하시오. 했습니다. 자, 발파 작업.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다이너마이트 쓰는 거죠. 자, 첫 번째. 점화 전에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피를 지시하는 일. 그 두 번째.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 장소 및 경로를 지시하는 일. 맞겠죠? 그 세 번째, 점화 전에 위험구역 내에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하는 일. 당연하죠. 이게 점화, 폭발하기 전에 폭발을 시켜야 하는데 그 근처에 위험구역에 근로자가 있으면 사고 나겠죠. 대피시켜야겠죠. 그 네 번째, 점화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당연하죠. 점화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주지를 시켜야겠죠. 그 5번째, 점화 신호를 하는 일. 맞습니다. 점화 신호를 줘야지, 관리감독자가 신호를 줘야지 폭발하는 장치를 버튼을 누르겠죠. 그 6번째,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 신호를 하는 일. 당연하죠.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 신호를 하는 일 당연히 시켜야겠죠. 그 7번, 발파 후 터지지 않은 장약이나 남은 장약의 유무, 용수의 유무 및 암석, 토사의 낙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일. 왜? 터지지 않았을 때 당연히 관리감독자가 가서 확인을 해야겠죠. 일반 근로자 시키면 안 되겠죠. 그 8번째, 점화하는 사람을 정하는 일. 당연하습니다. 이거 폭발을 누가 할 건지 이것도 역시나 관리감독자가 정해 줘야겠죠. 그 나머지 9번째, 10번째는 여러분들이 또 보시고 암기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4가지를 추려서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가. 사다리의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몇 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자, 이거는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자, 두 번째.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몇 도 이하로 할 것? 자, 이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유를 설치할 것. 마지막 다.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몇 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자, 이거는 5m 이내마다이겠죠. 자, 그 첫 번째 요 내용 제가 전에도 그림 그려드렸었는데, 자, 여기가 지금 상부라고 할게요. 사다리가 올라갑니다. 여기 사다리예요.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60cm 이상이 돼야 안전하겠죠. 이게 너무 짧으면 사다리가 그대로 뒤집어지면서 근로자가 떨어지겠죠. 그럼 큰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60cm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이것으로 22년 1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인의자 리더였습니다.